안녕하세요, 닥터 마린입니다.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가 막 그냥 쉽게 정신병 걸렸다 이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종류가 엄청 많은데 우울증일 수도 있고 조울증일 수도 있고, 범죄자들 보면 사이코 검사를 하잖아요. 사이코패스인지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나 심리 상태를 가진 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습을 뛰어봤는데 정신건강학과 병동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철제문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려면은 3단계인가 지나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문이 3개인가 있어가지고 뭐 CCTV로 확인해서 얼굴 확인하고 또 안에서 열어주고 또 들어가서 열어주고, 그리고 화장실에 잠금 장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습 들어갈 때 모든 걸 다 빼고 들어가야 돼요. 볼펜, 핸드폰 이런 거 다 못 갖고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점심시간 될 때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약간 그 정도로 폐쇄된 곳인데,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하신 분들은 통제가 좀 심하거든요. 그리고 어린 친구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또 대화를 해보면은 막 이분이 진짜 여기 입원하셔야 될 분인가? 평상시에는 이제 그러세요. 근데 갑자기 감정 변화가 오시면 통제가 안 돼서 이제 거기에 와서 치료를 받고 계신 거죠. 첫날 느꼈어요. 나는 시켜줘도 못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과를 정확히 조사를 해봤는데 저한테도 조금 생소한 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습은 인턴 때, 아니면 그 PK 학생 때 이제 실습을 나가보긴 했는데, 인턴 때 일을 잠깐 해보고. 핵의학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보셨죠? 저한테도 좀 생소하고, 직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 경량학과, 요거는 이제 방사선과는 들은 것 같은데 거기랑 연관된 과, 이런 과들이 있어요.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런 과들은 왜 있어 이러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암이 걸려서 보통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환자가 병원에 딱 와서 외과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외과 교수님이 보자마자 이 사람이 암이다, 암이 어디에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려면은 일단 피검사 해야 되겠죠.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피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CT나 MRI 찍어봐야겠죠. 전이 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그 영상의학과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갖다가 외과 교수님께서 이 사람 암이 어디 있다, 얼마 정도 크기가 있다,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전이 됐는지 다시 봐야 되죠. 이런 식으로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암이 걸리면 뭐 내과 선생님이, 외과 선생님이 치료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협업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임상이라고 해요. 임상.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과들이 협업해서 돌아가는 거, 실제로는 병원에 있는 과들이고, 그 전에 의대에도 과가 있어요. 기초의학과라고 하는데, 법의학과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범죄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사람이 자연사했더라도 부검을 해야 되면 그걸 해서 원인을 찾아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법의학과. 이런 식으로 의사는 기초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임상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임상의학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과들이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 쪽에서 법의학과 그때 수업을 들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대부분 이제 범죄와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지 이제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이 베이거나 이제 상처가 나면 피부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요. 근데 사람이 숨이 멎은 상태에서 피부가 손상되거나 이제 상처가 생기면 잘린 모양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거 갖다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다친 상처인지, 숨이 멈추고 나서 다친 상처인지 알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화재 같은 경우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서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코나 입 안에 그 재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숨을 쉬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상태에서 화재가 나서 손상이 됐다. 그러면 입안이나 코를 보면 재가 없겠죠. 숨을 안 쉬었으니까. 이런 것 갖다 또 판단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때 당시에요. 그때 많은 친구들이 법의학을 할까? 이런 고민을 잠깐 하기도 했었죠.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그래서 법의학이 되게 수업 받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신건강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좀 주로 아는 건 심리상담사라는 직업도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심리상담사 분들이 있으신데요. 아니면 심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은 개인이 단독으로 이제 치료소를 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신건강학과 병원에 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만 얘기를 드려보면, 이분들은 단순히 자격증을 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나서 기본 자격증을 따고 임상 경험이 몇 년 쌓이면은 그 급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2급, 1급 이런 식으로 급수가 올라가는데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정신건강학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시면서 진단은 정신건강학과 선생님한테 받고 치료는 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 분들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되게 존중해주는 관계예요. 정신건강학과의 치료 중에 많은 부분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저도 한번 그 상담을 간 적이 있는데 50분 동안 그분은 한 4마디, 5마디 하셨나? 저한테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뭐에 그렇게 화가 나세요? 그러면 저 혼자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환자가 이래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상식적인,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분한테 얘기함으로써 그분이 호응을 해주고 공감을 해줌으로써 그 뭔가 마음이 좀 안정되고 풀리는 느낌? 물론 그거를 친구나 부인이나 가족이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친구나 가족한테 못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랑 처음 보는 분이고 객관적으로 날 평가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치료사 이런 분들도 정신건강학과에서 많은 일조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과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다 연계돼서 협업을 해서 돌아가는 거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과가 합쳐져서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분들만 막 진짜 진정한 의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많은 의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